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하나 있었죠? TNL이라는 기업 투자 분석 보고서인데 방금 막 다 읽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처음에는 여드름 패치 만드는 회사 딱 이 정도였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보고서 첫 장 딱 넘기자마자 와,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회사의 정체, 우리가 알던 거랑은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기능성 소재 기술 기업 TNL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또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할지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기업의 본질을 먼저 딱 정의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고서가 가장 강조하는 지점도 바로 그거거든요. TNL은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분자 소재 기술이라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주 강력한 기술력을 무기로요. 특정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기술 기업에 가깝습니다. 기술 기업이군요. 네, 창업자인 최윤소 대표가 재료공학 박사 출신이라는 점, 이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회사의 DNA가 기술에 아주 깊게 박혀 있다는 걸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 내용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 이 기술 중심 기업이 대체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보고서 첫 장부터 좀 놀라운 숫자가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TNL을 그냥 여드름 패치 회사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작은 패치 하나, 그러니까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소재가 전체 매출의 76%를 넘어섭니다.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만 해도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해요. 더 놀라운 건 그 1,000억 원이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매출의 84% 이상이 수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발생해요. 대부분이 해외에서 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인정받고 있는, 정체성으로만 보면 글로벌 수출 기업에 더 가까운 거죠. 과거에는 여드름 남은 연고 바르는 게 전부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상처를 보호하고 치유를 도우면서 미용 효과까지 주는 이 수분 패치가 시장의 표준이 됐거든요. TNL은 그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파도를 가장 앞에서 타고 있는 선수인 셈입니다. 그 파도를 타게 해준 결정적인 파트너가 바로 미국의 히어로 코스메틱스였군요. 이 회사의 성공이 곧 TNL의 성공으로 이어진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아주 묵묵히 회사의 기초를 다져온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정형외과용 고정제, 우리가 흔히 깁스나 부목이라고 부르는 제품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매출 비중이 한 5% 정도로 작아 보이지만 그 사업이 바로 TNL의 뿌리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다 준 그야말로 든든한 캐시카우였죠. 캐시카우. 중요한 건 이 오래된 깁스 사업이 꾸준히 벌어들인 현금이 있었기에 나중에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새로운 모험에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신사업을 한 거군요. 그렇죠. 안정적인 기반 없이 혁신적인 신사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결국 그 모험이 대성공을 거둔 셈인데 그렇다면 지금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얼마나 탄탄해졌을까요? 그 모험의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보고서의 재무제표 파트를 보다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이 32.37%라고요? 잠깐만요. 보통 제조업, 특히 소재 기업은 설비 투자도 많고 원가 부담도 커서 이 정도 수익률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건 그냥 제품을 잘 파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청취자께서도 바로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000원어치 팔아서 323원을 남긴다는 건데 이건 뭐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기업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쵸. 보고서가 분석하는 그 비결은 바로 기술의 내재화에 있습니다. 보통 경쟁사들은 좋은 원료를 비싸게 사와서 가공의 제품을 만들거든요. 네, 재료를 사와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TNL은 아예 원료가 되는 고분자 물질을 실험실에서 직접 독자적인 방식으로 합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비싼 밀가루를 사와서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밀 농사부터 직접 짓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작 전부터 원가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시작 전부터 원가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자체 개발한 고부가 가치 소재를 대량으로 또 균일한 품질로 생산해낼 수 있는 설비 능력까지 갖췄고요. 와, 단순히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를 팔아도
경쟁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남기는 아주 영리하고 효율적인 이익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이익 구조가 이 정도인데 재무 상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보고서의 재무 상태표를 보면서 철옹성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올랐습니다. 하하, 철옹성 좋은 표현이네요.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고작 10%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동 비율,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에 비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비율은 무려 764%에 달해요. 764%요? 네, 사실상 빚이 없는 무차입 경영 상태인 거죠.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돈 문제로 회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규모 공장 증설이 필요하거나 시장에 아주 좋은 M&A 매물이 나왔을 때 은행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회사 지갑에서 바로 현금을 꺼내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자체 현금으로요? 네, 미래 성장을 위한 실탄이 금고에 두둑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미래를 위한 실탄이라. 그럼 그 실탄으로 과연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미래 성장 동력 파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네, 첫 번째 동력은 바로 글로벌 유통망 확장입니다. 여기서 철치&YT, 줄여서 C&D라는 거대 기업이 등장하죠. 네. 이 C&D가 바로 TNL의 미국 파트너사였던 히어로 코스메틱스를 무려 6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에 인수한 글로벌 생활용품 대기업입니다. 8천억 원? 처음에는 이게 TNL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보고서는 오히려 역사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기회가 된 거죠? 히어로 코스메틱스는 아마존 같은 온라인 판매의 강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C&D라는 거대한 부모를 만나면서 월마트, 타겟 같은 미국 전역의 오프라인 매장의 제품이 쫙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판로 자체가 차원이 달라진 거군요. 온라인 세상에서 현실 세계로 영토를 확장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고서는 2026년부터 C&D가 보유한 전 세계 130여 개국 유통망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요? 네, 이제껏 미국이라는 단일 시장에서의 성공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띄는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발판이 눈앞에 마련된 거죠. 판매망 확대도 엄청난 기회지만 보고서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던 건 두 번째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니들이라는 차세대 기술인데요. 솔직히 이건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어요. 하하, 그렇게 느끼실 만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분야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늘 수백 개를 패치에 붙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패치를 피부에 붙이면 미세 바늘들이 기존 화장품은 절대로 뚫지 못했던 피부의 각질층을 통과해서요. 유효 성분을 진피층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기술이죠. 마치 모기한테 물려도 아픈 줄 모르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바늘로 화장품을 피부 깊숙이 직접 주사해준다는 거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비싼 앰플을 바를 때마다 이게 과연 피부 속까지 흡수되는 걸까?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바로 그런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고민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네요. 정확합니다. 기존 화장품의 낮은 흡수율이라는 한계와 병원에서 맞는 주사제의 통증과 불편함이라는 단점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 TDDS인 셈입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푸겠는데요? 네, 시장의 잠재력도 엄청나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마이크로니들 약물 전달 시장이 2026년에는 약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NL은 이 거대한 시장의 선도주자가 되려는 거고요. 그리고 TNL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더군요. 보고서에 언급된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면 단순한 기능성 화장품을 넘어서 아예 전문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그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맞아요. 성장인자를 담은 패치, 의료용 대마 성분을 활용한 패치, 수술할 때 쓰는 지혈제, 심지어 상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창상 피복제까지 보유한 특허만 110건이라는 숫자가 이 모든 게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로 번 돈을 미래 기술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겠죠. 이 모든 게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 보고서는 분명히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투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림자도 살펴봐야 하니까요. 물론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는 위험이 특정 매출처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네, 그게 양날의 검이죠. 현재 매출의 약 67.5%가 C&D라는 단 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67.5%요? 거의 70%에 가깝네요. 네. C&D와의 파트너십이 강력한 성장 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C&D가 갑자기 재고 관리 정책을 바꿔서 주문량을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T&L의 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크게 휘청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에 그런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은 달걀을 담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이걸 거버넌스 및 오버행 이슈라고 표현했는데요. 창업주인 최윤소 대표가 2025년 말에 자녀에게 85만 주의 주식을 증여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증여로 인해 최 대표의 지분율은 34.15%에서 23.7%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걱정하는 건 오버행, 즉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왜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건가요? 증여를 받은 자녀들이 내야 할 증여세가 약 23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막대한 세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증여받은 주식의 일부를 시장에 팔지 않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아, 세금 내려고 주식을 팔 수 있다.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물량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해 왔습니다. 리스크가 아주 명확하네요. 그렇다면 회사는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보고서를 보면 회사가 이 문제를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매입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누군가 팔면 우리가 그 물량을 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군요. 주가 방어 의지군요. 더 중요한 건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주당 1,500원의 현금 배당을 예고했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당 수익률이 3%가 넘습니다. 3%면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높은 수준이죠. 맞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주주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불확실했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리스크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더해진다면 시장의 우려를 점차 신뢰로 바꿔나갈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종합했을 때 현재 시장은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니까요. 보고서는 증권사들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고서는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래 예상 실적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12개월 선행 PER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요. T&L은 약 8배에서 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8배에서 9배.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 화장품 ODM 기업들의 평균 PER은 11.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들보다 거의 20-30% 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기술이력이나 수익성은 훨씬 좋은데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의 우려, 즉 C&D 의존도와 오버행 이슈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만약 2026년부터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마이크로니들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짓눌렸던 가치가 한순간에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청취자를 위해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T&L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고분자 소재 기술력, 3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성, 그리고 사실상 빚이 없는 철옹성 같은 재무 구조, 또 CMD라는 글로벌 거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확장성, 이 네 가지가 핵심이겠네요. 네, 반면 약점도 분명하죠.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구조적 리스크와 증여세 문제에서 비롯된 단기적인 수급 불안,
투자자는 이 강점과 약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그 판단의 저울이 기회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은 TNL 투자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하나의 당소기업이 어떻게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또 거대한 글로벌 파트너를 만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결국 TNL에게 던져진 핵심 질문은 정체성의 전환에 관한 것일 겁니다. 시장이 이 기업을 계속해서 한 명의 거대 고객사에 의존하는 성공한 화장품 부품 공급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필두로 글로벌 약물 전달 시장의 판도로 바꿀 플랫폼 기술 기업으로 변모할 잠재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이 앞으로 TNL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